네, 등비수열의 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의 교과서는 134페이지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그래서 교과서로 따라가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기호는 똑같죠. 등차 수열일 때랑. 그래서 sn은 a, 첫 번째 항 a죠. 그 다음 공비 곱했으니까 ar 제곱 쭉 해서 일반항 AR에 n-1제곱이 있습니다. 이것의 합을 구할 건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우리 공식을 이제 유도할 때 이제 거꾸로 써서 그 합이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식을 더했잖아요. 등비 수열할 때는 각 양변에 공비 r을 곱해가지고 빼줄 겁니다. 그래서 좀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sn을 구하기 위해서 sn에다가 양변에 공비 r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a가 ar로 바뀌고 AR이 AR 제곱으로 바뀌고 세제곱으로 바뀌고 쭉 바뀌면서 여기 AR의 n-2제곱이 AR의 n-1제곱으로 바뀌고 마지막 항은 AR의 n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식을 변끼리 빼줍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주면 이렇게 SN에서 RSN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AR 또 제가 사라지는 부분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것이 SN 빼기 R 곱하기 SN은 요거 A만 남고요. 마이너스 A R의 N제곱이 남습니다. 요거 SN을 묶어줘서 1-R의 SN, A-AR의 N제곱 나왔고 역시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1-R로 나눠주려면 그 값이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랑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이 1이 아닐 때부터 볼게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SN은 나눠주니까 자연스럽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위 R에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씩을 동시에 우리가 잘 쓰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겁니다.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1보다 작을 때를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R이 뭐 3이라 칩시다. 그러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보시면 오른쪽 식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3을 넣었을 때 분모가 음수가 아닙니다. 근데 왼쪽 식에 넣어주면 분모가 음수 나오면 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될 때 만약에 또 R이 만약에 2분의 1로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또 왼쪽 식이 좋죠. 왜냐면 1 빼기 2분의 1이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1은 음수잖아요. 그래서 R값의 R값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다 써도 상관없지만 좀 약간 선호하는 식이 다를 뿐이죠. 사실은 다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외워도 되고 두 개 동시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죠. 이제 R이 1일 때죠. R이 1일 때면 애초에 이런 공식이 아니라 애초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비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도 똑같이 곱하기 1하면 A잖아요. A. 그래서 그냥 A가 N개 나오기 때문에 그냥 SN은 NA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등비수열의 합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0이 아닐 때 SN은 구하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자. 그럼 R이 1이 아닐 때를 주로 쓰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1-R분의 A, 1-R의 N제곱.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여기 R은 공비입니다. 공비. R도 공비잖아요. 여기 A는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고요. 여기 N은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항의 개수. 즉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그 항 개수를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S8이면 8개 항이니까 8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이 공식을 조금 더 뜯어보면 이걸 전개해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 S는 어떤 숫자 곱하기 다른 숫자 B의 n-1꼴 즉 A, B는 상수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이 이렇게 주어지면 혹시 등비수열의 합이 아닐까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공비가 1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SN은 NA임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8번 문제를 풀어보죠.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3일 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째까지 항을 합을 구하랬죠. 그래서 S5를 구하고요. 공비가 3분의 1이고
1보다 작으니까 저는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A, 그래서 1 마이너스의 R의 n제곱인데 항이 5개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공비는 이제 3분의 1 첫 번째 항은 2죠. 가 있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2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볼게요, 쌤이. 자, 위아래다가 3을 곱하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3 곱하면 여기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이고요. 이게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3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이 나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81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81분의 242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도 여러분 풀어보시고 답 맞춰볼게요. 네, 풀어봤죠? 자, 이거 보면 첫 번째 항이 뭔지 알 수 있죠. 바로 2의 8제곱분의 1입니다. 공비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규칙이 바로 보이니까 얼마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의 합을 구하려면 이거 다 알고 마지막에 항의 개수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 몇 번째 항인지 알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냥 암산으로 바로 9번째 항인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반 항을 구해서 실제로 어떤 항인지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일반 항을 구하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공식이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값이 1 되는 값이잖아요. 그쵸? 즉 마이너스 2의 n-1이 2의 8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니까 n-1이 8, n이 9임을 계산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 바로 쓸게요. 자, S는 S9죠. S9 9번장이니까 S9는 자, R-1 공식 쓸까요? 1-R 공식 쓸까요? 네, 1-R 좋겠죠. 그래서 1 공비분의 공비 이거잖아요. 첫 번째 항 2의 8제곱분의 1 곱하기 1-의 공비의 지수가 뭐가 들어가죠? 네, 항의 개수 9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 조금 도와줄 수 있죠? 분모 3이고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면 256분의 171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문제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 처음 하는 거니까 공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기본으로 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까지 합이 26이에요.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728이고 등비수열이다.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바로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를 모르니까 여기 지금 R로 두고 뭐 1-R을 쓰든 R-1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아무거나 쓸게요. 이 책처럼. 그래서 R-1분의 첫 번째 항에 상에 3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26이고요. 얘는 R-1분의 첫 번째 항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72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를 식이 줬으니까 A하고 R을 구할 수가 있죠. 연립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식을 조립해보면 요거 보면 얘가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R의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여러분 아까 옆에서 봤듯이 이 값이 26이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2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26 곱하기 R 세제곱 플러스 1이 728 바로 이 식을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R 세제곱이 27 나와가지고 R 값이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이 3인 거 알아냈으니까 다시 대입해가지고 A 값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값이 2 나오고요. 다시 SN을 구하면 여러분 이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SN은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3의 N제곱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이랑 11번은 풀어볼 건데요. 먼저 꼭 풀어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보고 맞추고 쌤이랑 맞춰봅시다.
네, 풀어봤죠? 여기 지금 보면 네 번째 항까지 45예요. 그래서 S4가 바로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45이다. 8항까지니까 S8이고요. 얘는 R-1분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765이다. 그럼 위에 거랑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이 부분 인수분해하면 S4가 안에 포함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연립하게 되면 S4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이 765이고요. S4는 45였습니다. 약분시켜주고 계산하면 R의 4제곱이 16이니까 R 값은 2라는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뭐 2를 여기 위에든 R에든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A 값은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답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래서 계산 좀 해보면 S 10은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공비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의 10제곱이 얼마인지 아니까 1024니까 계산하면 3069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S1, AN이 SM-SM- 저번에 했던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즉 SN이 줬으니까 S1을 구하면 이게 A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네,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6입니다. SM 빼기 SM-1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3의 N 플러스 1 빼기 3에서 뭘 뺄까요? 3의 N제곱 빼기 3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의 N이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지수가 낮은 것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3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나올 수 있죠. 이게 이제 AN이고 중요한 것은 N이 2 이상일 텐데 N에 1 넣었을 때 이 식이 6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AN은 2 곱하기 3의 n제곱을 쓸 수 있고 n이 1 이상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비수열임을 확인하랬어요. 자, 등비수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랬죠? 그쵸, a의 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어떤 일정한 수로 돼야 되는데, 즉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한 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an이 이거니까 2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an 플러스는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으로 일정함을 알 수 있고 그 공비도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 공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아까 전에 하나만 쓸게요. R-2분의 첫 번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즉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에 R-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어떤 특정한 수의 B의 n제곱 마이너스 A니까 뭐 A로 묶어서 B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B라는 숫자는 여기 R에서 온 건데 사실 B는 딱 보면 공비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SN이 여기 보면 3으로 묶어주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 3이 바로 뭐다? 공비임을 알 수 있다. 등비수열 공비. 왜냐면 이 공식과 똑같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습니다.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생소한 주제인데 사실 이건 약간 실생활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쌤이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는 뭐 내가 예금 적금을 잘 하지 않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구조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쌤이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했을 때 N년 말까지 적립금액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리법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이 나와있죠. 왼쪽에. 복리법은 이제 이자에다 원금을 더해서 그 합계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다시 이자를 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이 풀이에 있는 표 그대로 쓸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매년 초에 A1을 적립할 거예요. 그래서 뭐 3년을 부을 수도 있고 4년을 부을 수 있겠죠. 만약에 3년을 부으면 3년 동안 매년 초에 붓는 거예요. A1을. 그랬을 때 매년 말 적립금 N년 말까지 원리합계를 다음과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연 이율이 R이고 년 초에 돈을 넣어줄 건데 N년 동안 돈을 넣을 거예요. 만약에 10년이면 10번 넣겠죠. 그랬을 때 그 10년 말, 그 10년 뒤 후의 말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돈을 넣을 겁니다. 첫 해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A1이 있을 텐데 1년 지나면 이자가 몇 번 붙죠? 한 번 붙어요. 2년 지나면 두 번 붙죠. 3년 지나면 세 번 붙어요. 쭉 가서 그럼 당연히 N년 지나면 이자가 N번 붙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70% 세일한다 그러면 우리가 30% 금액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일한다 그러면 1 빼기 0.7을 해가지고 0.3 곱한 걸 삽니다. 그래서 1,000원이었으면 3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인데 10% 인상했다 합시다. 그럼 이거 뭐냐면 1 더하기 0.1, 즉 1.1을 곱해가지고 제가 그걸 구매를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R이라는 것이 연 이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 이율은 돈을 더 주는 거니까 깎아먹는 게 아니니까 1 플러스 R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N번 시행했으니까 1 플러스 R을 N번 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뭐 R이라는 것을 제가 뭘로 해볼까요? 뭐 10%를 해볼게요. 10%. 그러면 계산할 때는 1,000원 곱하기 1 더하기 0.1로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10% 한 번 받은 금액이에요. 이자를 한 번 받은 금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을 때는 다시 이게 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시 1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금이고 초기 금액이고 다시 곱하기에다가 1 플러스 0.1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한 번, 2년이면 두 번, 세 번 쭉 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넣었을 때의 N년 지났을 때 받는 금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해에 A 넣었어요. 그럼 두 번째 해에 제가 A1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넣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를 첫 번째 돈 넣었을 때는 N년 동안 받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해 넣었을 때는 1년 후에 넣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N-1번 한 번 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가 마지막 N-1번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넣었을 때는 이자를 두 번 까먹게 되어 있죠. 그쵸? 쭉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 내가 올해 말에 돈 받아요. 그러면 그때에 넣었을 때는 연초에 넣었기 때문에 연말에 받는 거 그 1년간 이자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이 됩니다. 즉 이 금액을 다 더한 것을 제가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구하는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이런 걸 원리합계를 불러요. 그래서 원리합계 SN이라 부르면 되게 옛날 말인데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구해볼게요. SN은 A 플러스 R 제곱 쭉 해서 N제곱인데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얘고요. 공비가 누구죠? 1 플러스 R, R 플러스 1로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공비의 N제곱, 항의 N개니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계산 해야 됩니다. 그래서 R이고요. 계산 이렇게 나오고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듣기 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문제 12번을 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12번 풀어보시고 스탑 누르고 다시 선생님 설명 들어볼게요. 네, 풀어봤나요? 계산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숫자 나와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연 이율이 2%, 그러니까 1년 동안 맡기면 2% 이자를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1월 달에 넣었으면 12월에는 2% 이자 2만 원이잖아요. 102만 원 받는 거죠. 2만 원 더 받으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더 냅두면 그 다음 연도에는 102만 원이 처음 금액이니까 102만 원의 2%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년 초에 30만 원씩 넣을 거고 내가 10년 동안 있어 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처음에 넣은 거는 이자를 몇 번 받을까요? 10번 받겠죠? 마지막 해에 넣은 금액은 올해 말에 받을 거니까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에 넣었을 때는 30만 원에 1 플러스 연이율 2%니까 0.02의 10제곱으로 내가 돈을 받아요. 두 번째 넣은 거는 30에 1 플러스 0.02의 9제곱 받고요. 마지막 해에 돈 넣은 거는 그해 초에 넣은 거는 그해 말에 받기 때문에 30에 1 플러스 0.02 한 번밖에 이자를 못 받아요.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보니까 이런 값이 있는 거 보니 등비수의 합의를 쓸 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바로 쓸게요. 있으면 공비가 지금 1.0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이걸로 볼게요. 1 플러스 0.02 그렇게 공비가 1.0이니까 이거 곱하기 1.02에 항이 몇 개죠? 10제곱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1.2로 계산을 했어요. 요거는 0.0입니다. 자, 여러분 컨트롤 D입니다. 계산하면 306만 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지 봐보세요. 30만 원씩 10년이면 사실은 얼마냐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가 적립을 하면 306만 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년 동안 6만 원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도형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기하, 확통 있을 텐데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열 같은 느낌으로 극한 도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혀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특히 등비수열의 급수, 무한급수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가장 쉬운 형태예요. 판별의 길이가 2입니다. 2인데 지금 각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에서 왼쪽 2만 선별합니다. 이렇게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한번 반복했을 때 n번째 시행에서 성취한 넓이를 AN이라 하자.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등비수열이면 공비를 구해보자 했죠. 사실은 넓이를 구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또 공비가 일정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냥 쌤이랑 같이 처음이니까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A1은 첫 번째 A1이 이거잖아요. 그쵸? 넓이가 얼마죠? 전체 4의 4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1 넓이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넓이는요? 요거. 그래서 이만큼 넓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4분의 1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지금 넓이가 1이었는데 다시 그 1에 4분의 1만큼 가져왔으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A3는 말해도 16분의 1이면 알 수 있고 공비가 얼마다? 바로 4분의 1임을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다. 넓이의 합이 처음으로 64분의 85보다 커지는 것은 몇 번째 시행이니까 그러면 SN은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SN은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분의 첫 번째가 얼마죠? 1에서 1-4분의 1의 n제곱인데 계산 좀 하면 3분의 4에 1-4분의 1의 n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간단한 부등식 풀어야겠습니다. 요 값이 64분의 85 이상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계산 좀 필요하고요. 계산을 좀 해보시면요. 4분의 1의 n제곱이 256분의 1보다 작다. 즉 n 값이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64분의 85보다 커지는 시행은 몇 번째 시행이다? 5번째 시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